안녕하세요. 이 영상은 소인수분해를 이용하여 최대 공약수를 어떻게 구할까? 라는 질문에 대해 생각해 보는 것이 되겠습니다. 우리는 초등학교 때 최대 공약수를 구하는 방법에 대해서 모두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두 수의 공통인 약수를 두 수의 공약수라고 하고, 공약수 중에서 가장 큰 수를 두 수의 최대 공약수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구하는 방법을 소인수분해를 이용하여 구하는 방법은 없을까에 대해서 생각해 보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4와 60의 공약수는 1, 2, 3, 4, 6, 12이고 이렇게 했을 때 최대 공약수는 10이라는 걸 우리는 과거 배운 내용이 있기 때문에 알아차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서의 중점은 소인수 분해를 이용하여 구하는 방법에 대해서 생각해 보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24와 60을 각각 소인수 분해에서 나타난 것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의 내용은 이거를 거듭제곱 형태가 아니라 하나씩 다 곱의 형태로 표현한 것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것은 이것을 거듭제곱의 형태로 이제 생각해 보는 것이 되겠어요. 그래서 첫 번째 이제 답을 보면 1에서 색칠한 2 곱하기 2 곱하기 3이 24와 60의 최대 공약수임을 확인해 보자 라고 되어 있는데, 이 사실은 우리가 12가 최대 공약수임을 알고 있기 때문에 12라는 것은 2 곱하기 2 곱하기 3과 같아지기 때문에 우리가 이 결과가 24와 60의 최대 공약수임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번의 답을 생각해 보면 12가 2 곱하기 2 곱하기 3이 그래서 이 결과가 같아지기 때문에 2 곱하기 2 곱하기 3이 최대 공약수이다, 이런 거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걸 넘어가기 전에 이렇게 핑크색으로 음영이 표시된 부분을 보도록 하겠어요. 자, 이 핑크색으로 음영이 표시된 부분은 어떤 것을 생각해 준 것이냐면, 소인수분해를 해서 곱셈의 형태로 나타냈을 때 공통인 것들인 수의 부분을 이렇게 음영 표시를 해준 것이에요. 그래서 음영 표시를 공통인 것들을 다 해줬을 때 이 결과값이 같아지게 되었다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1번의 결과를 이용해서 2의 네모안에 알맞은 수를 써넣어 보자 라고 되어 있는데, 이 결과는 이 핑크색 1번 부분을 거듭제곱의 형태로 나타낸 것과 같아지게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2의 제곱 곱하기 3이라고 되기 때문에 네모안에 알맞은 수는 2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거듭제곱 표현으로 되어 있을 때 한 번에 최대 공약수를 2의 제곱 곱하기 3이라고 구하게 되면은 우리가 소인수분해를 이용해서 최대 공약수를 빠르게 구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니까 이런 방법을 생각해 보도록 하자라는 내용이 3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두 수를 소인수분해하여 거듭제곱으로 나타낸 결과를 보고 두 수의 최대 공약수를 구하는 방법을 말해보자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방법을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어요. 자, 첫 번째, 일단은 그 두 수를 소인수분해 한다, 이거를 생각해 보도록 하겠어요. 두 수를 그러면 두 수를 소인수분해 한다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거듭제곱의 형태로 표현이 된다라는 거를 이제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소인수분해 했다는 것은 이제 거듭제곱 표현도 되어 있는 것이다, 이런 걸 생각을 할 수 있고, 그다음 두 번째, 그러면 그렇게 거듭제곱이 되어 있는 표현이 있는 상태에서 공통인 소인수
공통인 소인수를 찾습니다. 자, 그러면 공통인 소인수를 여기에서 찾아주게 되면 24와 60의 소인수분의 한 결과에서 공통인 소인수를 찾으면은 2랑 3이에요. 그죠? 그러면 그 중에서 어떤 지수만큼 택해주면 되는 건가? 그거를 이제 정리해주면 이 소인수분해를 이용하여 최대 공약수를 구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공통인 소인수 중에서 지수가 같거나 작은 수를 택해 여기 위에 이어서 써볼게요. 곱하여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 단계를 통해서 우리가 소인수분해를 이용해 거듭제곱을 나타낸 결과를 통해서 이렇게 최대 공약수를 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24와 60을 예로 들어서 다시 마무리지어 생각해 보도록 하겠어요. 일단은 24와 60을 각각 소인수 분해를 합니다. 그리고 공통인 소인수 2랑 3을 찾아 주었어요. 그러면 그 중에서 지수가 같거나 작은 수를 택해서 곱하여 나타낸다.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2라는 소인수에서는 지수가 작은 쪽을 택하니 2의 제곱이 되겠고 3에서는 같게 되어 있으니 3이다 라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그걸 곱하여 나타내니까 2의 제곱 곱하기 3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2의 제곱 곱하기 3을 계산한 결과 12가 20 되는데 그것이 24와 60의 최대 공약수였다. 이런 걸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넘어가기 전에 이렇게 초등학교에서 했던 방식처럼 왼쪽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이렇게 계산은 초등학교의 계산 방식이 있는데 이것도 알고 있어야 돼요. 그런데 이제 중학교에서는 소인수분해를 이용하는 방법을 새롭게 배웠으니까 그거를 좀 더 이제 능숙하게 할 수 있게끔 연습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방금 정리한 사실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어요. 그래서 소인수분해를 이용하여 두 수의 최대 공약수를 다음과 같이 구할 수 있는데요. 두 수를 각각 소인수분해해서 거듭제곱으로 나타낸다. 그리고 공통인 소인수의 거듭제곱 표현이 있을 때 지수가 작거나 같은 것을 택해서 모두 곱해 소인수분해를 이용한 최대 공약수의 결과를 얻어낼 수 있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새롭게 또 나오는 용어가 있어요. 그래서 밑으로 내려와서 보면 7과 10이라는 최대 공약수는 1이다 라는 거를 알 수 있는데 이렇게 최대 공약수가 1인 두 자연수를 우리 서론소라고 합니다. 최대 공약수가 1인 두 자연수를 서로소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어느 하나만 가지고 오는 게 아니라 두 자연수를 가지고 와야 돼요. 그래서 두 개의 자연수를 어떤 관계가 있다. 두 개의 자연수에 어떤 관계가 있다라고 얘기하고 싶을 때 이런 관계를 가리켜서 설명하기 위해 이런 서로소라는 말을 쓸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서로소는 최대 공약수가 1인 두 자연수가 되겠어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 2와 3, 3과 5 뭐 이런 것들이 서로소의 예가 되겠습니다. 자, 서로소라는 거를 영어로 생각하면은 relatively prime 이런 거 몰라도 돼요. 혹시나 관심 있는 분이 있을까봐 말씀을 드리는 건데 relatively prime이라고 하는데 이게 서로에게 소수인 관계가 있다라는 뜻입니다. 프라임이 소수였다.
소수였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서로 소수인 관계가 있다라고 이제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이게 둘 다 무조건 소수가 된다는 것이 아니라 상대적으로 서로에게 서로 소수인 관계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볼 수 있어서 이렇게 단어를 약속하는 것인데요. 그래서 뭐 6과 7 이런 것도 둘 다 소수인 건 아니지만 이제 서로소 관계가 있다라고는 얘기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왼쪽에 서로소인 두 수의 공역수는 몇 개일까? 라고 되어 있는데, 이 경우에는 한 개다 라고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소인수 분해를 이용하여 최대 공약수를 구하는 방법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